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까지는 아니네요. 예, 이틀이니까 그래도 좀 오래된 것 같죠? 매일매일 올리다가 이틀은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쁩니다. 당분간 바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아무튼 의도된 셀트리온의 폭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일론 머스크 씨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커졌죠? 그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개미들이 지치는 시장 흐름입니다. 네, 주제입니다. 셀트리온의 의도된 폭락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뭐 다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재인데 지속 상승할 거냐 이겁니다. 그걸 봐야겠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씨의 의도가 뭘까요? 삼성전자 NC소프트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포털의 경제면이라는 걸 짧게 얘기해 볼 건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타벅스의 다용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못 넣었습니다. 정신없이 만들고 방송을 켰는데 생각해보니 저 내용을 만들지 않았네요. 잠깐만 짧은 썰을 더 짧게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면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ESG라고 하죠. 환경, 그 중에 하나가 environment입니다. 환경인데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죠. 그 중에 뭐 탄소세,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업이 과연 그 환경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까요? 예. 그게 여기 스타벅스 사례랑 연결이 돼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악재호재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겠습니다. 간만에 보니까 좀 달라졌죠? 지금 그냥 한눈에 봐도 중국이랑 한국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중국이랑 한국이 똑같이 움직이고 얘네만 약해요. 지금 대만도 올라가고 있고, 대만은 TSMC죠. 올라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올라가고요. 그 빌빌빌 대던 브라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 말에 뭐합니까? 유가는 보란듯이 반등을 해버려서 이번에도 기회를 못 잡았네요. 예, 유가도 좀 넘겼고요. 베트남도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한국만 약합니다.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조정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하고 중국만 약하다. 자,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 그 지리하게 계속 흐르죠. 예. 근데 내일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흐름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상승하고 끝났죠. 그 상승은 이제 기관이 만들었다. 기관 누구? 금융투자. 금융투자 또 내일 또 시초가 올리고 내려갈 수도 있죠. 비슷한 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하락 추세 꺾고 올라갔고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밴드의 흐름이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 윗골이 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파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개파락하면 여기서 밑골이 달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내일 개파락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갭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갭 상승 후에 계속 트랩 구간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체크해요. 근데 내려가면 또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굳이 재단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또 생겼죠, 여기서. 예. 지금 섬이 몇 개나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섬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골치 아픈 장세죠. 이러면 진짜 개미들이 지칩니다. 아씨, 뭐야, 이거. 저기 가상자산은 엄청 올라가는데 왜 주식시장은 이래? 미국은 올라가는데 진짜 한국은 역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3,300에서 2,900까지 박았으면 10% 넘게 떨어진 겁니다. 1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수익분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폭발을 할 건데 거래량은 반드시 폭발할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중요하겠죠.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해야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알 수 없다입니다. 15금리도 지금 현재 주춤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1년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또 단기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추세를 좀 지켜보시죠. 이걸 보면서 중국이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개발에 동반급락했다라는 기사로 폭락을 했었죠.
자, 지금 셀트리온 흐름입니다. 나오는 뉴스는 이제 영업이익 발표했죠.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3% 떨어졌고 전기 대비 12%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강조하고 싶은 게 33% 떨어졌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폭락은 요걸 알고 있었겠죠. 이 영업이익을 오늘 발표할 때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만 오늘 발표할 때 안 겁니다. 예, 이건 다 오랫동안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재무팀에서 검증을 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재무팀 분 한 분이 뭐 술자리 가서 얘기하면 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미리 나가 있었고 요런 기사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시장을 레키로나 공략한다.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 항체 치료제 EMA 승인 임박. 자, 이거는 20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17만원, 18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쯤이었죠. 25만원 조금 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우리 현자님들하고 같이 생각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나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인데 저는 잘해봐야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해봐야 행보다. 잘해봐야 이렇게 행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리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겠죠. 근데 그럴 만한 게 있는 게 12월 초입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체크하고 있기로는 12월 초에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셀트리온 3사가 합병하면 그게 호재냐? 아닙니다. 예, 악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악재라고 써제끼면 그냥 보기 좋게 폭락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그게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면 뭐 폭등하는 흐름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공매도 잔고량이 추세를 보면 폭등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폭등할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좋아 보이는 거에도 나쁜 면이 있거든요. 진짜 간단한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탄소세라고 할게요. 탄소세라고 하면 기사가 야 드디어 지구가 안 아프게 될 수 있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 정말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소비자가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사실도 나쁜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언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3사 합병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언론에서 써제낄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다? 이 셀트리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셀트리온을 코로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은 코로나로 이 가게까지 온 회사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프룩시마 그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많이 큰 거죠. 거기에 새로운 임상들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코로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셀트리온 3사가 폭락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셀트리온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인 거예요. 뭐 램시마가 뭐 이상이 생겨서 안 팔린다 이런 게 막 폭락하는 이유지 셀트리온이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지금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인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면서 떨어뜨려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팔지 않고 만약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지만 개인 투자자는 평가 손익이 떨어졌을 뿐 손해를 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자기들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폭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편승해서 같이 팔아버리면 결국엔 투매를 해버리는 거고요. 잘 기다렸다가 추세가 안정되고 방향성이 타진되면 파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얘들이 자기들이 뭐 계산법에 의해서 하락시키고 상승시키고에 같이 시류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잘해봐야 행보일 것 같고요. 당분간 잘해봐야 행보일 것 같고 그런 셀트리온 3사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 큰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언론을 봐야겠지만 공매도나 매매 동향을 좀 봤을 때 하방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테슬라 머스크 씨의 의도입니다. 지금 테슬라산 서학김이 어쩌나 머스크의 입방아에 사흘 만에 3조 날렸다. 아무리 그래도 입방아가 뭡니까? 입방아가 뭡니까? 예.
머스크는 친구네요, 완전.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저 이거 보자마자 되게 웃었는데, 왜냐? 이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억만장자 과세 도입, 미실현 과세에 대해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머스크 아마 미실현 그 이익 과세 반기. 이게 11월 1일, 그 다음에 10월 2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론 머스크 씨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훨씬 더 전에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희. 트럼프 그 전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상속자의 재산을 그 시점에 시가로 평가한다. 이건 상속하는 시점에 시가니까 상속 받자마자 팔면 양도 차익이 없어지는 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랑 바이든은 이를 개정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정책을 펼칠 때 나온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아닐지언정 누군가는 이걸 파악하고 있을 수 있었던 팩트다라는 거고요. 자, 머스크 트윗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요. 테슬라 1200슬러 찍고 급락. 머스크 동생도 팔았다. 머스크 동생 팔았다고 하네요. 많이 팔았네요. 25,000주를 팔아서 1200억 원을 벌었다고 전했다.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로 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식을 평생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다라는 건데, 그 머스크 씨가 트윗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트위터 회원이 있고 그 머스크 씨가 이 자기 주식 10%를 팔겠다는 얘기를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맞죠?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설문 대상이 누군가요? 그러면 그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 팔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99%가 팔면 안 된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조세 회피를 떠나서 대주주가 판다는 것 자체가, 대주주는 아니죠. CEO가 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머스크 씨도 트위터를 할 때 자기가 쓰는 트위터가 분명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트위터를 올려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머스크 씨는. 이 트위터의 투표 대상이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팔아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결과도 그렇습니다. 57.9%로 절반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결과죠. 테슬라의 주주라면 반대를 눌렀을 거고, 테슬라의 주주가 아니고 테슬라를 사려고 맨날 폭락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일단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일단 예전에 일론 머스크 씨가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is too high IMO라고 했잖아요. In my opinion입니다. 내 생각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라고 트위터를 했습니다. 이것도 웃긴 트위터였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테슬라의 CEO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기행을 펼친 거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해피엔딩은 끝났죠. 이때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머스크 씨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뭐 행동을 했다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우리 모르겠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을 팔까요? 라고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등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미실현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야, 그 바이든 대통령 정책 때문에 지금 테슬라 폭락하니 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동을 걸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일단 밑밥을 까는 겁니다. 어차피 팔아야 돼요. 예, 스탁 옵션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년 돼서 스탁 옵션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비판의 문매를 맞겠죠. 왜냐? 그건 순전히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파는 액션을 마치 정책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트위터는 철저하게 본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안정의 목적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트위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미실현 그 이익에 대한 과세를 내기 위해선 담보대출하면 되지 않냐, 주식이 있는데 라고 하지만 담보대출은 무리입니다. 예. 담보대출했다가 공매도 세력한테 털릴 겁니다. 예, 털릴 겁니다. 그대로 반대매매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트레이너라는 CEO가 테슬라 주가 거품 너무 많다, 90% 폭락할 것.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이든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추세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트위터 씨가 오롯이 본인을 위해 트위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테슬라의 기업을 위해서 한 트위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추세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승 추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어차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나 좀 기다렸다 사나 다를 게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를 지키는지를 파악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또 상승 추세 지키는 상황에서 막 투매에 참여했다가 반등하는 그 상승 추세를 못 먹게 되면 그 또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좀 지켜보자입니다. 추세를 이탈하면 그때 매수를 좀 고려해보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이탈하자마자 사는 건 트랩 스윙을 노리는 거니까 너무 리스키하고요. 이탈하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가 안정되면 그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흐름 잠깐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초과하겠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삼성전자 세계 최초 DDR5X라고 합니다. D램을 개발했다. 내년에 양산한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란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기업이구나.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D램 시장에서 망할 일은 없다. 네, 그럼 D램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되겠죠. 고성능 저전력 D램 개발했다. 5G 메타버스에 최적화됐다. 이거는 장사하는 기사겠죠. 분명히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증권가에서 내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D램 개발하는 거랑 메타버스랑 엮어버리죠. 두 개는 별개 사건입니다. 별개 사건인데 엮어버리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중매산해야지만 뭐 사실 아직도 그냥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 있고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트랩 스윙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폭락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많이 폭락해봐야 그때 얼마였죠?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억을 못하네요. 6만원 중반이었나? 예. 일단 저는 제가 한 말은 지킨 것 같아요. 8만원 밑으로 내려가 7만원 밑으로 간다라고 했던 말. 그리고 리니지 W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제가 어쩌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재밌는 게 어차피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지금 처음 해봅니다. 자동 사냥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자기가 합니다. 지금 제 어차피 돌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장중에 폰을 안 보게 됩니다. 켜놓잖아요. 폰에 켜놓고 폰이 꺼집니다. 절전 모드로. 그럼 자기가 알아서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을 켤 수는 없잖아요. 폰을 켜면 저 리니지 W가 또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중에 폰을 안 보게 되니까 주식을 안 보게 되네요. 제 속이 좀 편합니다. 어차피 잘 안 보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스크린샷인데요. 리니지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리니지 W가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재미가 있습니다. 저 NC소프트의 주가를 좀 가늠해보기 위해서 깔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뽑기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현실주의자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 발터자르란 모니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리니지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카스파 사형제. 발터자르를 잡는 그 사냥에 동참했었고요. 여기 몇 개 보시면 한자 아이디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와서 하고 있다. 현재 제가 서버 내에서 42등입니다.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한 서버에 있는데요. 제가 상위 1%를 찍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딱히 제가 하고 있는 거 없지만요. 자, 인스타부터 주가를 볼게요, 그럼.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과금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 NC소프트 리니지 W 양대 마켓 매출일이 달성했다고 하죠.
이게 리니지가 신작 게임을 출시했을 때 굉장히 그 단기간에 큰 매출을 올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단 NC 리니지 2M 뭐 글로벌 29개국 출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냥 리니지 W로 글로벌 맛을 본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뭐 미제 애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전 추세가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돌아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흐름이 있었던 게 여기 지금 피레침 보이시죠? 피레침. 이게 공매도 잔고입니다. 당일 동안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다가 바로 다음날 상환해 버렸어요. 이 사실이 맞다면요. 이 공매도 잔고를 조작하지 않은 거라면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발생한 겁니다.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다가 바로 쇼트 커버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 악재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예. 악재 기사가 도배가 돼서 상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니지 W 출시했는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여전한 과금 요소, 유저들 마음 떠난다. 접속 안 된다. 이런 기사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공매도 쇼커버닝하고 나갔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 여기서 일단 하락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매도 잔량을 지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안정 후에 우상향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포털의 경제면 잠깐 얘기하면요. 이거 오늘은 아닙니다. 어젠가 엊그젠가 그래요. 이 네이버 메인에 경제 칸을 봤는데 여기 내년 미 주식 투자 돈 버는 포트폴리오가 어쩌고 하는 한경 글로벌 마켓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메인에 있었어요. 자그마치. 이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주식 전문가가 자기 광고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메인에 있습니다. 기가 차지 않나요? 여기에는 뭐 테슬라에 대한 기사가 있거나 뭐 그래야겠죠. 오징어 게임 추리닝에 19만원 몰렸다. 이게 왜 경제인지 모르겠고요. 베트남 이런 건 경제에 포함되고 마트도 품절, 일부 택배차 멈추고 SUV도 동동. 자, 그리고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가 지금 굉장히 괜찮아서 그냥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가상자산 가지고 있냐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두 가지 종목입니다. 저 도지는 수익 실현했잖아요. 수익 실현하고 지금 다른 코인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또 따라 사셨다가 시세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주가 추세가 안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아니죠. 지금 현재 가장 강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 시드 제가 이 가상자산 재작년이죠. 제가 언제 시작했죠 이거? 2019년이었나 그때 시작했죠. 그 만우절 때. 예, 그때부터 시작한 시드를 생각해보면 예, 주식보다 훨씬 정도도 아닙니다. 진짜 예. 생각해보면 막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뭐 쓰레기 아무도 안 한다. 뭐 돈 잃어버리는 기계다. 그런 불안정한 거에 투자하는 건 뭐 정말 개념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위험하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훨씬 성과가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정도로 예, 그럼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얘기할 게 좀